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을 넘겼다는 비판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도 나홀로 2차 장외투쟁에 돌입한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 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며 그냥 저 혼자 마이웨이를 가는 형국인데요. 이쯤 되면 정말 국회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야 사당이 국회 문을 열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그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뭐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등 또 새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국민들로부터 일종의 뭐 비난 혹은 조롱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당대표라면 어떻게 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를 열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이게 위기감을 느낄만 하잖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도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열게 되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패싱이 되는 거고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국회를 발목 잡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표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자유한국당 대표 지도부라면 좀 큰 고심을 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세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기 마련인데 줄 건 주고 가져올 건 가져오자 이렇게 좀 적당한 딜을 또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 황교안 대표는 무슨 생각인지 사실 그 이전에도 국회 경색을 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해서 그동안도 이어졌었거든요. 이러고 있을 때도 자기 혼자만 정말 꼿꼿하게 계속해서 국회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고수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모든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요구사항을 나열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무 상관없거나. 지금 누가 뭐라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혹은 둘 다거나.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내건 조건은요. 이렇습니다. 네, 단독회담,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 그리고 패스트트랙 철회 또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 안 해주겠다라고. 아니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어차피 다른 여야 사당이 그래 너가 못 열겠다면 우리끼리 가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그리고 패스트트랙 철회를 재차 요구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냥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 그죠? 대놓고 지금 이미 이 국회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꺼내든다는 건 여야 다른 정당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를 전혀 읽을 눈치가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지금 2달 반 정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데 그것이 또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눈치가 없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제가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다. 해외 순방까지 다녀오셨으니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정치공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반나절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대통령이랑 1대1 영수회담을 하면서 자기의 입지가 그 정도 된다는 걸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이는데 국민을 위한 관점이래. 국민을 위한 관점은 국회로 좀 돌아가라는, 일 좀 하라는 게 국민의 관점인데 국민 운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외국 순방하시느라 준비하신 그 많은 일정의 극히 일부만 제1야당 대표에게 할애해줬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었을 텐데, 글쎄 그 지혜가 황교안 대표에게 있었을까?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왜 피하고 왜 안 만나고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는지, 정말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참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라고요? 누가 피하고 누가 안 만났다는 거지? 누가 안 만나고 누가 피했다는 걸까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아직 애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징징댑니까?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청와대가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1대1 회동 제안을 받아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에 여야 5당 대표 회담,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단독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그러니까 5당 대표들을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1대1 회동도 같이 바로 이어서 하자, 이렇게 이제 형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1대1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5당 대표들, 아니 다른 정당들도 있는데 아니 황교안 대표만 특별 대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정당들도 같이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표도 1대1로 단독으로 만나겠다. 이런 조건이면 너무나도 청와대가 이 말도 안 되는 황교안 대표의 억지에 응해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걷어찬 게 누구였더라? 이것도 싫다고 5당 대표 말고 3당 대표 회동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단독 회동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5당 대표, 더 많은 정당 이 대표들을 만나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대표들을 같이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상 더 좋은 것인데, 왜 자기들은 다른 뭐 정의당 이런 쪽은 급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하겠다 이런 건가? 아니 자기 말대로, 그렇잖아요. 황교안 대표님 말대로 그런 거잖아요. 왜 피하고 왜 만나고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는지, 정말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요. 그럴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그걸 목적으로 해서,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대통령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회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라면 5당 대표 회동이든 3당 대표 회동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쨌건 1대1 회동을 하는 건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저 자기 급 높여서, 자기 급을 높여서 하는 것,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저 내가 내 급을 높여서 이 정도 판에서 내가 대통령이랑 1대1 단독으로 한 소리 좀 하겠다, 요 그림, 그저 이 프레임 하나를 만들고 싶어서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청와대에서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뻥차고 걷어차고 나간 거죠. 그래놓고 해외 순방 떠난 대통령에게 뭐 왜 안 만나주고 가냐는 둥 뭐 진짜 별소리를 다 하면서, 그러게요. 왜 피한 사람이 대체 누군데, 안 만나겠다고 걷어찬 사람이 누군데 왜 뒤늦게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징징대고 있는지, 진짜 어린애도 아니고 정말 대통령이 대체 대관절 무슨 잘못을, 아니 뭐 죄졌습니까? 뭐 어떻게, 왜 대체 황교안 대표에게,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둥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해달라는 대로 다 질질 끌려다녀 줘야 되는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억지도 한두 번이지. 그냥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림이 아니고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자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서브가 될 것 같은 그림? 이런 그림이면 조금 더 만나지 않겠다. 무조건 청와대를 향해서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1대1로 이렇게 자기가 한 소리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하지 않겠다 라는 이 온갖 꼼수 부리는 게 정말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뭐 그죠. 아무래도 3당이 아니라 5당 대표 이렇게 들어가면요. 정의당도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에서 반박이 나오고 이렇게 또 정의당 이쪽에서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또 발언이 굉장히 또 얼마나 또 일침이 셉니까. 그죠. 독설을 아주 황교안 대표에게 쏟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굉장한 막 대여 투쟁을 하는 그런 이 대표로 보이고 싶은데 오히려 갔다가 5당 대표 회동했다가 자기가 말릴 것 같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말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한 소리를 하고 싶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 순수한 목적이라면 청와대에서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징징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투명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드릴 말씀이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왜 안 만나주면 국회 안 열겠다 이런 협박을 왜 하는데? 이게 선결 조건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데요? 그죠? 억지 부리고 있다는 걸 그냥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억지라는 걸. 그러면서 또 경제청문회 하자는 조건과 관련해서도 저런 논란을 할 시간에 경제청문회를 그냥 열면 되는데 오래 걸릴 것도 없는 문제를 왜 거부하냐. 참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 타이밍에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것부터가 저희가 매우 의심스러운데요. 누가 누구에게 저희를 얘기하는지. 아니 이런 거 하자고 말장난할 시간에 국회를 열어서 추경심사를 했으면 민생경제에 하루라도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죠? 발목 잡고 있는 게 누군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무튼 황 대표 스스로도 자기가 국회 정상화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지금 우리의 싸움은 개인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위한 투쟁도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요? 그래서 쉽게 양보할 수도 없고 함부로 물러설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를 다 올스톱 시키고 추경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와우 정말 대체 우리 국민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국회에 일하지 말고 그냥 올스톱 시키고 추경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에 제발 일 좀 하시라고 그렇게 고액 연봉을 그냥 받아 가시면서 일도 안 하고 놔두시는 거 더 이상은 못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국민을 위한 거라는지 그 민생 법안들 뭐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뭐 이런 것들 통과 안 시키는 것도 다 국민을 위한 거였어요? 응? 대체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은 누굴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누굴 위한 건데 대체? 자유한국당 그들 정치공학적인 목적 아니고서는 대체 누굴 위한 건지. 더 웃긴 건 이렇게 국회는 계속해서 분탕질을 쳐놓고 황 대표는 계속해서 저홀로 유유히 민생투쟁 2탄 하고 계신다면서요. 민생투쟁인지 민폐투쟁인지 뭐 모르겠지만 다니면서 그 난리를 곳곳 다니시면서 참 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 없이 그렇게 하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법도 한데 그냥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본인을 대단한 정치인인 것처럼 대권 후보인 것처럼 대해주는 것에 한껏 좀 재미를 붙이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뭐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민생 투쟁인지 뭔지 대장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경기 성남 여성 기업인 간담회, 여주 이포보, 또 부천대 대학 일자리 센터, 한국 외식조리 직업 전문학교, 또 대전 충남대 산학협력단,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 등등을 뭐 방문했다고 하는데 별다른 기사도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다들 약간 식상해져서 이제 별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본인만 너무 지금 좋은 거야.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대선인 것도 아니고 총선인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잠깐이면 그래도 좀 반짝 뭔가 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1차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런데다가 뭘 중간에 한 것도 없는데 2차를 또 금세 또 민생투쟁 대장정 한다고 또 밖을 나돌고 있잖아요. 국회는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크고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데 그냥 별 뭐 하는 것도 없이 민생 뭐 체험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또 부산을 찾으신대요. 이게 참, 이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스스로가 너무 그 스스로의 약간 뭐랄까요 이 대선 후보급의 정치인이 된 것 같은 이 뭐 환상에 사로잡혀서 한껏 그 뽕에 취해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으로 찾아서 지역 공인중개사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지역 경제 현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걸 살펴서 뭐 하는데요? 살펴가지고 지금 뭐 아무런 추경도 안 해주고 뭐 법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국회도 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경제 정책을 자기가 어떻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뭘 할 건데?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면서 그냥 놔돌고만 있으면 그러면 경제가 자동으로 뭐 어떻게 좋아지냐고. 그죠? 거의 돌아다니시는 일정들을 보면 완전 그 이미 대선 후보가 된 것 같은 행보인데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자기 혼자서 아주 그 레드카펫 깔고 영웅놀이에 심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그에게 영웅의 그 뭐랄까요 책임? 영웅의 역할을 준 적이 없는데 혼자 스스로 나 완전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영웅이야 스스로 약간 이 그 뭐랄까요 코스프레에 한껏 심취해서 지금 신이 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국민은 정치권이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의 삶을 돌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제1야당의 당대표가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또다시 개인 대권 행보와 같은 민생 투어를 한다고 하니 과연 이 민생 투어에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황 대표는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챙기지 말고 법률과 예산으로 민생을 챙기기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법률과 예산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일 텐데 지금 뭐 처음 해보는 이 정치에 뭐가 중요한지를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긴 뭐 예전에 그 국무총리 하실 때도 국무총리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시고 오히려 그 직함에만 아주 중요하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서 국무총리에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 됐을 때 바로 그 시계부터 파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상황인지는 정말 이 눈치도 없이 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혈세로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파던 그런 분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제1야당의 당대표야 지금 이 놀이에 한껏 심취해서 국민들 다 죽어나가든 말든 당 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국회가 난장판이든 말든 혼자서 매우 행복하게 마이웨이를 가고 계시더라 라는 겁니다. 네, 뭐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뭐 이런 자유한국당의 대권 놀이에 다른 정당들이 같이 뭐 응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정당들 그냥 예고했던 대로 국회 소집해서 문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시 여야 4당이 뭉쳐서 국회 문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뭐 국회에 열자는 의견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 모두의 뜻이기 때문에 국회를 여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기도 하고 또 여러 상임위에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런 상임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 본회의를 열고 또 뭐 추경안 통과까지 가기에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찌됐건
민주당에서는 여야 4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다른 정당들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이렇게 태클만 걸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론의 화살이 자유한국당에 더 심하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라도 일을 하겠다고 우리끼리라도 하겠다라고 나선 이 여야 4당에 더욱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전방위적으로 국회를 좀 압박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더욱더 냉혹한 비판을 해주시고 일을 시작한 이 국회, 어렵사리 어떻게든 국회를 끌려고 가려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정당들에게는 보다 더 강력한 지지를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려 볼게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경제폭망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완전 뭐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경제청문회도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언론들 역시도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정말 현 정부가 곧이라도 지금 뭐 경제 뭐 파탄을 만들어낼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난 16일에요. 일요일이네요.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국가 재정 정책 또 국가 채무 논쟁에 대한 언론 보도 형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소개를 했어요. 지난 12일에 보도가 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나랏돈 퍼주는 정부, 이대로는 그리스처럼 파탄이라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그리스가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2010년 국가 부채 비율이 146%까지 치솟았고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확대 정책이 1981년 그리스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베네수엘라로 가는 초특급 열차 타고 있어. 한국이 동북아의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초특급 열차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언급을.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경제 기사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그리스가 복지를 하면서 뭐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리스가 복지를 하면서 싼 비용에 쉽게 독일 돈을 빌려다 쓴 것이다. 그러니까 유로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돈을 싸게 빌려주다가 너무 방만한 것 같으니 돈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것 때문에 이제 파탄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의 문제, 경상수지 등의 문제, 뭐 통화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것인데 이걸 복지 문제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른 복지를 훨씬 더 많이 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다 망했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우리가 이러다가 베네수엘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왜 그리스와 우리를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와 비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냥 그리스는 망가진 나라니까 너네 계속하면 그리스처럼 된다? 너네 복지 계속하면 그리스처럼 된다?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써먹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외국에 대한 편견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이게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무책임한 보도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파탄했다고, 그 나라가 파탄했다고 당연하게 찍어놓고 망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네 우리 지금 복지 계속하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에 그리스에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정말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현재처럼 글로벌화되고 국제화된 시대에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이용해서 보도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언론들의 이런 공포 마케팅식 보도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낮은 수준의 저열한 저널리즘이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서 공포를 자극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낮춰보고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그런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방송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지표도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안톤 숄츠 기자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한국 신용등급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보이시나요? 세계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무디스가 A, 대문자 A, 소문자 A2,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AA, 그리고 피치 레인티스가 AA-로 평가를 했다고요. 이거는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안톤 숄츠 기자에 따르면 이 정도면 거의 탑순이다. 일본보다도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곧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험한 정말 경제 폭망 위기라면 이런 순위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이렇게 한국 신용등급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며 언론에서 경제 폭망 얘기를 해도 전혀 이게 다르다는 것, 실제 현실은 정말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이 언론들은 왜 경제 공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주진영 전 이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거고 복지 확대와 증세로 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가 제발 망했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은. 복지하면서 복지를 더해서 없는 사람들 더 잘 살게 해주게 하면서 돈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것 봐, 경제가 어렵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에게도 뭔가 기회가 오기를 이렇게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다 겪어봤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왜 노무현 정부 때 경제 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 경제를 살리겠다 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죽지도 않은 경제 살리겠다고. 아니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경제 너무 괜찮은 상태였는데 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방 말아먹고 이러면서 대통령 돼가지고 그야말로 경제를 제대로 말아잡수셨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진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이 정부의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이걸 바라는 것. 그래서 이 정부가 뭘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뭔가 좀 민생을 위한 뭔가 만든다든지 좋은 법안 같은 것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길을 쓰고 명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고 국회 통과 못하도록 막고 이러면서 그저 이 정부가 망하기를 경제 폭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발 망하기를 정말 아주 구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한두 번 속아보나? 우리 역시도 국민들도 지금 우리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보다 경제를 말아잡수셨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세력들이 이렇게 경제 운운하는 거 정말 너무나도 가짜고 웃기다는 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제발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경제 폭망 얘기하려면 뭐 구체적인 지표라도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